종부세 폭탄에도 뭐 집값은 계속 오른다. 24번의 대책에도 계속 올랐나요? 9.13 때 떨어졌었죠. 6, 7개월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12, 16 때도 강남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 상황이고, 이번에 7.10 때 영향 크고 있죠. 지금 특히 강남 같은 경우 완전히 보합세로 갔죠. 리먼 때 그래프 보시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떴다가 보합세 가다가 떨어졌고, 노동강 같은 경우는 유지하다가 강남 보합세 되면서 막 호두에서 그때부터 뜨기 시작하다가 떨어질 때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불구하고 계속 더 뜬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다. 전세 20억 시대 뭐 더 오른다 계속 뭐 현장이나 전문가나, 자 현장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중개인들이죠. 전문가 말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업자들이죠. 업자와 업자만 조사해서 더 오른다고 하더라. 벌구죠, 벌구.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 조사해보면 뭐예요? 부동산 그 사이트죠. 자사 홈페이지 방문객 대상이에요. 특히 뭐 집 사는 사람들이 많죠. 집을 사가지고 전세가를 띄우려는 사람들도 많고, 당연히 설문조사 결과는 굉장히 편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 맨날 여기 설문조사 하는 거 기사에서 갖다 쓰고 있어요. 역대급으로 오른다 하면서 부동산 119, 좀 119에 실려가 봐야 되죠. 직접 만든 빵이나 만들지. 그러면서 하락 7.5% 당연하죠.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구들이 많이 들어가요? 매매 쪽 많이 알아보는 사람들, 30대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응답률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30대들이 지금 미쳤다고 영끌해서 사겠어요? 저 정도 생각이 드니까 사는 거지. 저 정도 생각이 들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거고. 근데 50대는 줄이고 있다고 그랬죠. 줄이는 건 50대가 역대급이고 늘리는 건 30대가 역대급이다. 무슨 상황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경제연구소들 하는 건 뭐예요? 다 지금 요런데 다 건설시장? 당연히 좋아진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맨날 뭐예요? 전세가격 급등 때문에 통화공급 증가, 공급 부진, 뭐 전세가격 급등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공급 부진이라서 유효부지 활용하고 용적률 상향,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반등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자, 그러면서 전세난 심화된다. 전세 매물 50% 늘었다. 내년 초 또 전세난. 50%가 늘었는데 왜 전세난이 심화돼요?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간 게 아니죠. 전세 매물이 늘었으니까 내년에는 전세 대란이 날 것이다. 전세 매물이 느니까 전세가 폭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뭐죠? 모든 시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번 달에 지금 공공임대 모집 입주 49,000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서울도 5,000원 들어가고 이런 거 영향 주는데 전세 매물 누적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 입주가 들어오는데 전세난은 심화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또 공급 부족 우려 해소되니까 과점 바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우려해서 자꾸 공급 부족 프레임 잡는데 개소리 하지 말고,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된 거예요? 지정탈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죠. 그래서 다른 지역 공급 부족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공급 부족이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공급 부족 우려 해소가 아니라 청약 수요 이탈이죠. 지정탈 그 3개의 단지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 이 수요들이 이탈한 거죠. 3기 신도시까지 기다리긴 너무 길고, 차라리 그 3기 신도시는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보느니 다른 데 보겠다. 아예 지정타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 이 수요들이 전세 수요에서 굳이 과천에 살 필요 없으니까 빠지죠. 그러니까 수요가 급감하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데, 무슨 공급 부족 우려 해소되니까 전세값 하락이에요. 공급이 들어와야죠. 전세는 분양이랑 관련 없죠. 전세는 입주랑 관련이 있죠. 전세는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뭐 매매에 가느니 분양 간다 이게 아니라, 전세는 지금 당장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가 영향이 있는 건데, 뭐 물론 입주 물량도 늘어났지만 분양 가지고 지금 전세난이 분양 때문에 사라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청약수요 이탈해서 나온 현상이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유동성 계속 시중 유동성 증가한다 하는데, 자 2017년대예요.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지금 2020년이에요. 엄청나게 증가했나요? 상승률이 거의 0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상승률이. 가계 유동성은 그대로다. 어디서 증가했어요? M2 통화량? 기업에서 쭉쭉 늘어나고 있죠. 계속 그 얘기했어요. 지금 현금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때문에 M2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이걸 자꾸 주택시장에 들어와서 가격을 띄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가계인데, 가계 M2 통화량 증가율은 거기서 거기인데 자꾸 전체 M2 통화량 가지고 뭉뚱그린다. 제가 이 얘기 계속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돈맥 경화에서 정기예금 빠져나가고 대기자금들만 들어오고 있다. 지금 대기자금으로 남아있는 이유 뭐예요?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 위험하다고 느꼈으니까. 수요는 계속 줄어들죠. 대출 규제 계속 강화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대출금리 오르고 있죠. 지금 제로금리 하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오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오르면은 전세금 올리는 거 연끌 수요 힘들어지게 되죠.
결국 전세가 하락 유도할 거고 주담대 오르고 있다. 영끌 수요들 매물 나오게 되는 거죠. 신용대출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 양쪽에 다 영향 주는 거고 거기다가 신용대출 규제 들어갔죠. 6.19 때부터 8.2 때, 9.13 때, 12.16 때, 6.17 때 계속 대출 규제 강화하고 있죠.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요가 줄어든다는 소리다. 매번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수요가 줄어드는 것부터 봐야 되죠. 자, 뭐라 그래요? 올스타들 모였죠. 그냥 제가 많이 까신 분들 다 모였어요. 신념으로 오른다는 분, 여기 뭐 그래도 강남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 여기 뭐 맨날 진행 맡고 학군 얘기하시는 분 다 모였죠. 이분도 모였죠. 이 4명 입에서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나온 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인제 들어온 거고, 인제 부동산 시장 한 거고, 이 사람들 또 나중에 한 거고, 이 사람은 리먼 때도 오른다고 했죠. 빵 봅시다, 빵. 미분양 감소 중, 물량 축소, 임대시장 물량 축소, 이사갈 집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 뭐예요? 결국에 집이 없다. 입주 물량 많았으나 규제 때문에 조정이 없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바꾸고 있죠. 2018년? 이때쯤에 그랬어요. 강남 20억, 30억 될 거 규제 때문에 10억 된 거다. 그나마 덜 올랐다. 이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규제 때문에 조정이 없대요. 전세 물량 사라진대요. 다주택자 감소. 내년이 더 불안. 다주택자 얼마나 감소했어요? 얼마 전에 다주택자 증가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물론 1주택자도 증가했죠. 왜? 내 집 마련하고 다주택자들도 집 사니까 계속 공급은 되는데 그러면서 뭐 서울 좋고 얘기하고 결국엔 뭐예요? 집 없다, 다주택자 없다,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 없어서 더 오를 거다, 전세 때문에 오를 거다 이 얘기죠. 곰도 전세가 더 위험하다. 5에서 7년이니까 전세 문제다 맨날. 그 다음에 매매 상승률 오래 정도 할 거고 전세 상승률 2배 더 상승한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전세가 때문이다. 전세가가 올릴 것이다. 잡았죠. 왜? 이게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프레임 잡고서 계속 전세가 하니까 물타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 전에 6.17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되니까 이들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갭투기밖에 없으니까 전세가 올리고 그걸로 매매가 올리려는 술책을 부려서 그걸 막았더니 매매가 상승률도 다시 막힌 거죠. 근데 전세가는 신규 계약에 한해서만 지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신규 계약에 대해서 규제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만 높게 치는 걸 가지고 그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재계약에 대한 지표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통계 조작이라고 우기고 이런 식으로 조장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이건 뭐예요? 신념의 상징이죠. 9.9%. 와, 대단하죠. 내년에 또 10% 오른대요. 전세시장 강세에 갭투기 다시 시작된다. 이미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 막 아예 찍어주고 있죠. 이쯤 되면은 이 정도 찍어주면은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사경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공급 부족하고 전세 때문에 오른다. 어차피 전세 오르는 것도 공급 부족이니까 공급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임대차 3법 전세 오르는 이유 반박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주택 공급 전망 계속 줄어든다 하는데 주택 공급은 늘어나요. 아파트 공급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도 뭐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죠. 그 다음에 수도권 늘었죠. 서울 요때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거의 뭐 20년 수준 유지한다. 10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것도 지금 전세 수요 분산할 수 있도록 그 임대 같은 경우도 질 좋은 주택 사기 위해서 아파트는 안 되더라도 고급 주택을 좀 매입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아파트 아니면 안 잡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빌라 살고 다가구 살고 다세대 사는 사람들 무시하는 발언이죠. 그 사람도 물론 아파트 가고 싶다. 그런데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로 빠지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도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빌라 전세가 오르면 아파트 전세는 그보다 더 비싸게 치고 올릴 수 있죠. 근데 빌라나 이런 데 안정시켜 버린다. 그러면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죠. 거기다가 빌라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못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면은 보증금은 안전하잖아요. 결국에 사고 싶은 건 아파트 매매인 거지 아파트 전세를 굳이 비싸게 해가지고 막 무리하게 사는 거를 사람들이 원하진 않는다. 내 돈 확보해서 나중에 매매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전세를 가지고도 자꾸 아파트 가지고 프레임 잡는다. 정신 나갔죠. 커뮤니티 시설을 좀 이용해야 한다.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나 굉장히 아기가 있다. 그런 가구들은 아파트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구들까지도 지금 빌라에는 위험해서 못 들어가니까 빌라에는 뭐 바지 사장 많으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신혼부부 대체제가 나왔다. 신혼부부가 빌라 안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뭐예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봐죠. 근데 넓고 충분히 안전한 데 들어간다. 그 수요들 빠지게 되면은 아파트 당연히 공급 늘어나는 거죠. 공급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만 호가 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 8만 3천 호가 들어온다. 다음에 공급 부족이 아니라 108만 3천 호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로 수요 감소하고 있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더라. 이게 수요 감소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총 공급은 늘어나는데 맨날 신규 부족하다고 공급 부족 타령을 하고 있어요. 신규만 집이에요. 얼리 어답터들만 사나요? 자, 그러니까 인구 감소한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가구 수는 증가하는데. 가구 수 증가하는 거 1인 가구죠. 1인 가구 대부분 뭘로 살아요? 전세? 월세. 그 중에서도 월세 비중이 높다. 어디 살아요? 그 중에서 진짜 돈 없는 청년들? 지옥고. 이 사람들의 아파트 매수 수요예요. 1인 가구 늘어나는 게. 아파트 매수 수요는 적어도 2인 가구에서, 보통은 3, 4인 가구에서 많이 늘어나죠. 2인 가구도 신혼부부 2인 가구라든가 미래 계획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많이 매수하지. 1인 가구 늘어나는 거는 매수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1인 가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호텔 전세. 고시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훨씬 여건이 좋은 곳에 살게 해준다. 그런데 맨날 징징댔죠. 전세시장 못 잡는다. 전세시장 잡으려고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2, 3%로 청년들 위해서 내는 거고. 그리고 막상 반응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은 이딴 기사들 내고 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찍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찍어준다. 아까 이야기했죠. 안과 가야 되죠. 스타 강사들 찍어주고 띄워주고 다 했죠. 지금 뭐예요? 심리를 조장해서 올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결론 뭐예요? 집값 계속 찍어주니까 앞으로 더 오르죠. 스타 강사 강의료 받고 자기는 빠지면 돼요. 컨설팅 미팅료 받고 자기는 빠지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업자들 되게 많죠. 자기한테 해가지고 상담 받아서 어디 사라고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얘기 많죠.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장난 아니죠. 적어도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수십 정도는 되고, 뭐 상가나 뭐 수익형 호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수백에서 수천까지도 나오죠. 왜 사라고 그래요?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하면 안 사니까 자꾸 오르는 거죠. 자기가 떨어진다고 하면 안 사는데 오른다고 하면 사죠. 근데 떨어지는 순간에는 자기가 오른다고 해도 안 사고 떨어진다고 해도 안 사요. 자기가 신뢰도 있게 떨어지는 순간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해도 안 사요. 그럴 거면 끝까지 이야기해서 오른다고 해줘야 하나라도 더 팔아먹는데 언제까지 올라요? 얘네 플러스 언론들, 얘네들이 말에 속는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근데 속는 사람들이 계속 있더라도 이들의 여력이 끝나게 되면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래는 제가 2019년부터 이야기했던 게 금리 인상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뭐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금리 떨어지면서 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고 영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그런데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죠. 공급은 늘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고점 언저리에서 사는 거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정수리에서 사고 있는 거다.